그러니까 유럽연합도 반발하고 있고 노조는 정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재계도 아직도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는 이거는 친노동 법안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왜 해요 그러면? 그러게요. 왜 할까? 민주당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추미애 윤석열 갈등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다음 달에 이거 통과시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지금 민주당 방침이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통과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마 헌재 소송 들어가고요. 위헌 소송 들어가고 아마 난리 나고 뭐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생각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거 그냥 해버리려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음모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철이의 정치쇼. 민주노총은 예고한 대로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대규모 집회 대신 방역 기준에 맞춰 곳곳에서 10인 미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비롯한 이른바 전태일 3법 제정, 노조법 계약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만 이야기하시 이 땅의 2,500만 노동자가 죽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가는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지금의 국회입니다. 예, 마지막 육성의 주인공은 민주노총의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이분 말씀은 공감이 되네요. 온통 뭐 추윤 이분들 싸우는 얘기만 하고 있고 보통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지금 잊혀지고 있어서 저도 걱정입니다. 자, 민주노총이 왜 거리로 나온 거죠? 지금 정부가 최근에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을 했어요. 노동부가. 그래서 뭐 노동계와 재계 또 뭐 양측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역대급 노동 계약이다. 아, 그래요? 그 노조 측 입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 안 좋게 지금 계약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아는 우리 김준일 기자가 정리를 해준다니까요. 근데 정부가 노동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뭐예요?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 예,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LO에 한국은 이제 1991년에 가입을 했고 이제 횟수로 30년째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핵심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협약이란 게 189개가 있고 그 중에서 8개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게 ILO의 권고 기준이고 네.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비준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아동 노동 금지하고 그래서 이게 4개 주제 분야에 8개 그 협약이 있는데 네. 한국은 이 중에서 차별 금지하고 아동 노동 금지는 협약을 비준을 했는데 네.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이 4개에 있어서는 비준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 4개를 비준을 안 한 국가가 전 세계에 몇 개국이 있냐? 7개국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국, 브루나이,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그리고 한국입니다. 이런 나라랑 같은 반열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중국은 또 뭐 창피한데? 본인들이 사회주의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투발루, 통가, 뭐 팔라우랑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좀 해야 된다라는 국내외 압력이 매우 강하게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왜 안 된 거예요? 가입한 지가 30년이 됐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제 협약이잖아요. 네. 국내법상 이거를 협약을 비준으로 하면은 국내법하고 1년 뒤에는 똑같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렇죠. 국내법에 이거하고 상충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내법을 먼저 고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내법을 고치려고 하면은 재계가 반발하고 왜 노동자 편을 드냐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이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2017년에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가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ILO에서만 핵심 협약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죠. 그걸 뭐 굳이 안 된다 그럴 게 뭐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네. 좀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옛날인가요? 얼마 전에 유럽연합도 이 문제 한번 지적하지 않았어요? 유럽연합은 이제 2011년에 한국하고 FTA를 맺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서로 이런 국제 협약은 비준을 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지. 했는데 한국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의 이 수출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동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유럽의 입장 그런 거 한국이 훨씬 더 수출 많이 하거든요. 수입하는 것보다. 야 너희 국제 노동법 안 지키고
이렇게 막 쥐어 짜가지고 노동자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가 낮춰가지고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EU에 수출하는 거 아니야? 너희 국제 기준 지켜 이렇게 이걸 통상 압력 수단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실제 이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관세를 올린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럽연합에서는 이거 안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불매운동을 벌일 수도 있고 여기는 노동 후진국이다라고 해서 뭐 갖가지 수단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한국하고 유럽연합이 지금 그거와 분쟁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노동 악당이 될 수도 있겠네. 뭐 그런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바꾸겠다고 하는데 노동계의 염원을 반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반대해요? 근데 이게 뭐 고용노동부 공무원분들이 대충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해요. 자, 재계 들어와 봐. 노동부 들어와 봐. 자, 우리가 이제 바꿀 건데 각자 안을 내봐.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나름 안을 받은 다음에 합리적으로 이제 중간에서 이제 안을 냅니다. 근데 이게 노동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안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재계한테만 일방적으로 기울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노동협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따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상충하는 지금 노동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ILO하고 핵심 협약하고 상충하는 거가 지금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야? 어긋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좀 내용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법안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팩트를 말하는 거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어떤 법안들이 들어갔냐면은 일단은 지금 해고자가 이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ILO는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부칙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 노동법에 보면은 2조 노조법 2조 4호 라목에 이제 그 노동과 뭐 해고자가 부당 노동행위에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를 삭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그 내용을 보면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도 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도 전교조가 해고자를 가지고 있어서 법의 노조로 있다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모든 노조회가 이게 노조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지금 설립을 허가를 할 수가 있고 여전히 해고자가 들어가 있으면 설립을 반려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어찌됐든 이게 해고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뭐 간접고용 노동자 보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고용노동부에서 쥐고 있다가 뭐 승인 안 해준다든지 뭐 1년 2년 있다가 승인해 준다든지 그리고 뭐 사업장에서는 뭐 안 해준다든지 협상 안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개선을 하려면은 똑바로 해라라는 건데 각종 부칙들을 다 남겨놔가지고 하나만한 내용이 됐다라는 게 이제 노조 측의 주장인 거죠. 자, 노동계는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노동계가 반발하면 재계는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계는 또 왜 또 반발해요? 재계는 노동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노조하기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설마 지금 그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이제 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 사실 노조 전임자 급여를 금지하는 것조차 좀 이상한 법이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전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재계의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반영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단체 협약을 유효 기간을 2년에서 정부가 3년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임금 협상은 매년 합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은 2년으로 보통 1년마다 할 수도 있는데 최대 2년까지 한다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조위원장 임기가 보통 2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3년으로 늘어나면은 노조위원장이 당선이 됐는데 단체 협약을 못하는 단체 협약이란 건 한마디로 근로조건 개선이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뭐 먼지 청소기를 뭐 해라 아니면은 뭐 야간 근무를 좀 더 수당은 아니고 뭐 더 쾌적하게 해달라 그런 건데 그런 거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하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건 노조 무력화다. 그리고 재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전지적 기자인 우리 김준일 대표가 보기에 누구 말이 맞아요? 이게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어요. 지금. 또 있어요? 결정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비종사자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종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조합 활동을 못하게 하고 예를 들면 파업 현장에 있어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BS가 지금 언론노조 산하 SBS 지부잖아요. 그러니까 산별 노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언론노조 위원장이 연합뉴스 기자 출신이거든요. 오정원 위원장. 네. 이를테면 SBS 노조가 오늘 파업을 합니다. 근데 산별 노조 위원 민주노총 그 언론노조 위원장이 여기 못 와요. 이 법이 바뀌면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으면. 네, 종사하지 않으면 왜냐면 연합뉴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노무현 변호사 노무현을 그 군사 독재 시절에 그 구속시켰던 제3자 개입금지법의 부활 아니냐라고 이제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산별 노조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산별 노조 무력화죠, 그러니까. 산별 노조 무력화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쟁의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거기서 쟁의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를테면 병원에서는 파업을 못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병원 로비 같은 데에서는 파업을 했거든요. 뭐 보건의료노조가. 근데 거기는 뭐 중요시설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저기 공원이나 운동장 가서 이제 파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체 투입. 대체 근로자를 투입을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감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친노동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맘먹고 한다. 그러면은 다 모든 지역은 다 이를테면 파업 못하게 하라고 하면은 전부 다 사업장에서는 못하게 하고 다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기준에는 충족해요? 유럽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 이게 ILO 협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하고.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반발하고 있고 노조는 정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재계도 아직도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는 이거는 친노동 법안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왜 해요 그러면? 그러게요. 왜 할까? 민주당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추미애 윤석열 갈등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다음 달에 이거 통과시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 방침이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통과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마 헌재 소송 들어가고요. 위헌 소송 들어가고 아마 난리 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생각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거 그냥 해버리려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음모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거를 노조 측에서는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사람이 죽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기업주도 처벌을 하라. 지금까지는 왜냐하면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뭐 이를테면 간접 고용을 해가지고 지금 빠져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민주당이 안 하겠다라고 사실상 결정을 한 상태죠. 정부가 좀 서두르는 이유가 있나요? 정부 여당이? ILO 핵심 협약 비준 때문인데 네.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면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라는 거고 네. 근데 이거를 안 지키느니만 못하다라는 게 지금 노동계 입장이라서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안 해왔는데 그럼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맞는지. 그런데 좀 내용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알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 관련해서 백종수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데도 아직 대한민국은 갈 길이 머네요. 세계 경제 11인에 GDP 몇 인에 하면서 우리도 이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이제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요. 이화영님 이 시기에 집회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더라고요 하시네요. 예, 두 분께는 제가 커피 보내드리겠고요. 잘 납득이 안 되네. 그냥 들어가지고는. 좀 취재 좀 해주세요. 나도 납득이 안 돼서 이거 왜 이러고 있지 민주당이? 약간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계가 이를 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자꾸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죠.